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에브리뷰입니다. 오늘은 어제 GFN02를 직관한 전반적인 후기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GFN02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도 입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굿즈샵이나 여러 이벤트 참여 부스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카스 팝업 스토어에서 맥주도 마실 수 있었고, 커피, 닭강정, 타코야끼, 스테이크 등 먹거리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입장 동선과 퇴장 동선이 가까운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몇 가지 직관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킨텍스는 단차가 없어 모든 좌석이 1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지와의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웠고 VIP 좌석과 일반 좌석의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단차가 없는 부분을 고려해도 가장 저렴한 S좌석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VIP나 VVIP는 셀럽이나 선수 관계자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일반인들은 R석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관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장 효과입니다. GFN은 여러 디스플레이 효과에 한옥, 태극 무늬들을 많이 사용해 한국적인 멋을 내는데, 등장 효과 역시 한옥의 창호가 열리는 듯과 함께 입장하는 선수를 집중시켜주는 카메라 무빙으로 등장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인 카드는 용호상박을 상징하는 것 같았는데, 블루코너 김한슬 선수 입장에는 용이, 레드코너 황인수 선수 입장에는 호랑이 그림자가 창호에 나오며 등장했습니다. 선수의 등장이라는 게 사실 선수들의 스스로 준비한 퍼포먼스가 대부분인데, 무대 자체가 강조해주니 입장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집중해서 환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력입니다. 저는 사실 직관에서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기가 직관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웠고, 선수 하나하나의 공방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놀랐습니다. 굳이 꼽자면 나보토프 선수가 인터뷰에서 서사를 만들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상대 선수인 마테우스 카밀 선수가 기량이 너무 높아서 레슬링으로 압도가 불가능하고 레그킥에 다리가 잘려버리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번 이슈만으로 GFN을 보는 격투팬이 아니라 여러 경기를 챙겨보는 격투팬이라면 박찬수 선수, 김한슬 선수가 기존 경기력보다 훨씬 많이 준비됐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의 의견이 분분해서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수들의 UFC 진출에 대한 기대인데, 황희수 선수의 UFC 진출에 시험 무대나 다름이 없었지만 어제 김한슬 선수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RTU에 여러 번 출전한 만큼 기량이 높은 선수인데, 황인수 선수도 초반엔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1라운드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중반부터는 거리를 완전히 잡은 듯한 모습이었고, 김한슬 선수 주먹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본인 타격을 셋업하는 모습을 보이다 3라운드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스플릿 판정승이긴 하나 데이나가 RTU에서 김한슬 선수의 기량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에 대한 고민은 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창민, 박찬수 선수의 경기는 무승부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케이지 레슬링으로 이어진 고착 상태가 꽤 길었고 압도적으로 화끈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려 대상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유주상 선수입니다. RTU 준결승에 올랐던 카와나 마스토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스피닝킥을 적중시키고 스트레이트 카운터로 다운당한 상대를 파운딩으로 보내버리며 젊은 나이에 좋은 전적 그리고 기량까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귀엽게 데이나 화이트에게 어필까지 했고, 데이나는 생중계로 지켜보며 웃음으로 화답했는데, 이후 데이나의 발표가 가장 기대됩니다. 경기 이후 데이나가 정찬성 대표에게 DM으로 퍼포먼스가 뛰어난 경기였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니 이후 코좀 유튜브 채널의 발표를 기다려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경기장 내에 보안 요원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자리를 비운 남의 자리를 멋대로 이동해서 관람하는 관객을 방치한다거나 요원들도 넉놓고 경기를 보느냐고 관람하는 시야를 방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정찬성, 가스텔럼, 에디차, 최두호, 양 감독님 등 정말 격투기 팬으로서 화면 너머로만 보던 유명인사들을 한자리에서 보면서 선수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직관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후기를 뒤로하고 네티즌의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윤성 대 사토 타카시 판정 논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팩트 위주로 채점하는 최근 격투기 트렌드상 장윤성 선수가 타격으로 여러 상황에서 데미지는 타격을 적중시켰고, 사토 타카시가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여러 번 성공시켰지만 이렇다 할 컨트롤 상황이나 파운딩이 없었기 때문에 장윤성 선수의 승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정 결과에 27대 30으로 장윤성 선수 승을 주는 심판이 있었는데 3라운드를 모두 장윤성 선수가 압도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결과를 듣고 의아했었습니다. 편파 판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후 경기에서는 심판 채점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수준이 떨어지고 노잼이었다는 반응인데 수준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노잼이라는 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메인 매치 전체 경기 결과를 보자면 판정이 7경기 중 4경기로 피니시가 아닌 게 아쉬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중 나보토프 대 카밀, 윤창민 대 박찬수 경기는 그래플링 위주의 경기에 고착 상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타격만을 좋아하는 라이트한 격투팬에게는 더더욱이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이유로 저는 해설위원이 바뀐 부분을 떠올렸는데 김대한 해설위원과 성승원 캐스터는 지루하지 않게 텐션을 유지해주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UFC에서 레슬러 선수들의 경기도 지루한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윤창민 대 박찬수 선수 경기가 그래플링 공방이 수준이 높았고 고착 상태가 많았는데 이때 GFN01과 해설위원이 같았다면 지금의 반응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준이 떨어진다 라는 여론은 블랙컴뱃의 극성 팬들의 악의적인 댓글이나 그래플링도 격투기의 일부분으로 즐기지 못하는 라이트한 격투 팬들의 의견이 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다음 날인 오늘 UFC 오피셜로 나보토프의 상대방인 마테우스 카밀은 UFC와 계약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선수가 컨텐더 시리즈 기회를 얻거나 UFC로 직행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것으로 직관 후기 및 이슈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12월 28일 블랙컴뱃 TV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